요즘 청와대 문이 활짝 열리고 그 풍광이, 내부 풍광이 여러 시민들을 무척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야, 이런 아방궁이었어 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것 정도는 이해가 간다, 이런 양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씩들 방문들을 해보시지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채널 이수박의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이때 우리들의 자세도 좀 바꿔야 할 게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간들은 언어에 묶여서 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간은 언어의 노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시인은 또 이런 시를 썼죠. 그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얘기죠. 인간이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물건을 우리가 마우스라고 불러주면서 이 물건은 그때부터 마우스라는 격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사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조합되어서 나를 둘러싼 세계를 만들죠. 그래서 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의 인간됨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잔인한 언어를 즐기는 인간은 보나마나 잔인하게 마련이고, 허황된 언어를 늘어놓기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몽상가이기가 쉽지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입에서 쏟아지는 언어, 그건 곧 그들의 품격과 그들의 능력,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서구의 문물이 이제 마구 쏟아져 들어와서 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우리가 써온 언어가 아닌 그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강제로 갖다 심어준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언어들 속에 빠져서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이 만든 언어 속에는 그들이 누천 년 동안 만들고 살아왔던 전쟁과 노예의 역사, 그 밑바탕에 전쟁과 노예의 역사라고 하는 그 언어의 밑바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대개 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언어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뭐 이런 언어들이지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인간은 왼쪽 눈만 뜨고 보고 어떤 인간은 오른쪽 눈만 뜨고 보고 이러는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머리를 반쪽을 나누어서 반쪽으로만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거의 서구에서 흘러들어온 이런 이념적 언어들은 거의가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적대적이죠. 우리는 이 언어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설명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은 좌파와 우파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진보적이지 않으면 보수적이 둘 중에 하나의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고정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나라의 언론들이 전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고 그거를 기사로 쓰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아온 긴 역사의 흔적을 전 지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문화 형태, 그런 역사, 그런 흔적, 이런 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패거리로 묶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서구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논리체계라는 틀로 만들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사고의 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프레임을 씌워준 거죠. 결코 이것은
인류 삶의 전체적인 모습도 아니고 인간의 삶의 실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독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충분히 짚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게 언제 어느 시대 어디서 살던 인간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잘 살고 싶고, 오늘 불편한 게 있었으면 내일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겁나는 게 내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 이것을 꿈꾸면서 살고, 그러한 생명이 좀 길게 유지되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사는 것이 재미있는 그런 삶을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고 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 그걸 요구하는 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물론 이제 뭐 영생을 하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그러한 이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생존 경쟁을 하고 사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상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 집단이라는 걸 만들고 나라라는 걸 만들고 해서 집단적인 생존 경쟁 체제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서 인간은 모든 인간의 역사가 패싸움으로 해서 다른 패거리의 것을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계급투쟁의 역사뿐이었느냐, 그렇게만 설명해야 되는 거냐 인간의 역사를. 그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의 삶 속에는 뜻밖에도 굉장히 많은 자발적인 협동과 나눔, 선행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굳이 이데올로기가 조작을 해서 참견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인간들의 재능과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산물은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이고 공유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목수가 집 짓는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를 이건 나만이 가진 재주야 그러고 전혀 집을 안 지어주는 그런 목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뭐 돈을 어느 정도 바꾸지만 그 사람이 집 짓는 재주를 나눠주는 덕분에 나는 그 집 속에서 편안히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요, 재주는. 그걸 갖다 무슨 서양 경제학에서는 별스럽게 학문하는 사람들은 또 별스럽게 해야 또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걸 무슨 시장이라는 용어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이 쓰는 용어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장이라는 거 경제학자들이 얘기 안 해도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그런 시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굴러왔던 것들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데올로기를 뭐 종교적 신앙처럼 떠받드는 그런 인간들이 바라보는 것하고는 달리 그 시장 속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분석해내지도 못하는 대단히 많은 인간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서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즘에 와서 경제학자들이 무슨 이상한 용어들 많이 써서 무슨 경제학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간성에서 나오는 다양성, 그거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논리체계로 다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약자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야, 저놈들은 강자야, 많이 가진 자야, 부르주아지야, 그러니까 저놈들 거 다 뺏어서 다 저들을 망가뜨려 무너뜨려 버려야만 돼, 이래야 할 이유도 없고, 오늘의 세상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그건 산적 패거리죠. 산적 패거리의 주장일 뿐이죠. 아주 세련되게 무슨 임금이니 세금이니 하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주먹질 안 하고 이렇게 빼앗고 빼앗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논리가 그냥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세상은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인재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7, 80억 인구라고 하는 인간들이 역사를 지속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기도 한 것이고요. 사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인간들을 부르주아지니 우파니 보수 세력이니 해서 다 때려잡아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가 왜 생기는 겁니까? 그거를 때려잡는 그런 좌파, 프롤레타리아트, 그들은 어디서 그래야 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인간이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라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자신이 낳아놓은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진보라면 진보겠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니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게 진보라면 진보죠. 그렇게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진보적인 겁니다. 왜 진보가 누구의 전유물이어야 하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못 가졌다고, 요새는 못 가지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마구 나누어서 빼앗아 가져야 하는 게 그게 왜 진보입니까?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 나서야 어째서 남이 애써서 만든 결과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내 걸로 하는 게 그걸 진보라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아까 앞에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귀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말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면 없던 현상도 존재하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귀신에도 무슨 귀신 이러고 있다고 하고 인간들이 그 언어를 쓰게 되면 그 귀신은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도깨비는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은 물론 진보 보수라는 언어를 쓰지 않기로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젠 노동가치설이라는 동, 무슨 잉여가치설이라는 동, 계급론이라는 동, 계급투쟁론 이런 따위 오늘날에 와서 이제 개념조차를 가질 수 없게 된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폐기하기로 함께 뜻들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내야죠. 야, 우리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존재들에다 어떤 언어를 붙여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죠. 어떤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는 거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해당하는 언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창조적인 언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골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환이 빠른 집단일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리딩 그룹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고 스스로들도 좀 더 행복해지는, 굳이 구식 언어로 쓰자면 진보적 언어 인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용주의라는 언어에 아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사구시를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언어보다도 더 실사구시적인 새로운 언어들을 창조하는 노력, 여기에 우리의 힘을 모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